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요새 계속 방송 업로드 시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일도 좀 많이 있고요. 지금도 빨리 영상을 만들어 놓고 마무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오늘도 영상을 좀 짧게 만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반등을 했는데 이게 글쎄요, 뭐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코스피도 오른 종목이 더 많고 코스닥도 오른 종목이 더 많은데 지수는 코스닥의 경우는 거의 보합권에 오른 종목이 1000종목이 넘었는데도 지수가 보합권이다. 이거는 덩치가 큰 애들이 대형주들이 더 많이 하락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또 오른 종목들은 찔끔찔끔 오르고 빠진 종목들은 크게 팍팍 빠졌다는 뭐 그런 느낌이 있기도 하죠. 오늘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분위기가 좀 많이 달랐습니다.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그 코스피 대형주, 뭐 삼성전자를 위시로 한 코스피 대형주들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방송에서 또 제가 반도체 말씀드렸죠. 반도체. 그리고 오늘 아침에 써드린 글에도 오늘은 반도체, 특히 코스닥 반도체, 코스피 대형주, 반도체 대형주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코스닥 반도체 이쪽을 이제 집중적으로 좀 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미 며칠 전부터 삼성전자 이제 어제죠, 어제 삼성전자 쪽을 좀 많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뭐 저는 별로 종목들을 이제 최근에 많이 다시 또 늘려놨는데요. 어제 오늘도 많이 샀고 어제도 많이 샀고 아직 완벽하게 시장이 돌아섰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좀 있고요. 삼성전자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거의 100%에 가까운 확률로 7만 원대 초반까지 밀렸던 그 주가에서 매수를 했을 때 15% 정도의 수익을 충분히 거둘 수 있다. 안정적으로. 만약에 3월이 넘어간다, 뭐 2분기까지 간다고 하면 배당 한번 받는 거죠. 3분기, 그러니까 아니죠. 3월 말에 1분기 배당, 분기 배당 주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하락해 있고, 미국에서 반도체 급등하고 있고, 오늘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36% 올랐거든요. 그러면 오늘 같은 날, 어제 샀으면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고요. 어제 우리 많이 샀습니다. 근데 어제 많이 샀지만, 오늘도 더 사도 되는 자리였고, 오늘은 또 다른 종목들, 조금 눌리는 종목들을 어차피 시장이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이 낙폭과대 쪽으로 시선을 좀 돌려서 오늘은 다른 업종 종목들로 좀 더 매수를 했고, 장중에 이제 조금 더 늘렸다가 조금 더 줄였다가 하면서 이제 비중을 골고루 이제 그 제가 생각했던 대로 나눴습니다. 글쎄요, 이제 저는 그 오늘은 일단은 다음 주는 기대를 하는 주지, 다음 주에 대한, 지금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는 다음 주는 기대를 할 만한 주. 그러면 다음 주에 대한 기대는 오늘 금요일이니까 오늘 일단 매수를 해서 다음 주를 보자는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 주가 되면은요, 그 다음 주에 이제 FOMC가 열립니다. 그러면 FOMC가 열리면 지금은 FOMC에 대한 기대를 할 때는 장중에 미리 올립니다. 그리고 우려를 하게 되면 미리 빼겠죠. 그리고 미리 올리면 호재가 소멸되고 미리 빼면 악재가 소멸되는 그 반대의 움직임이 FOMC를 기점으로 나옵니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이번에 다음 주에 어떻게 움직일지 봐야 됩니다.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하락세를 그대로 이어가거나 보합권에 머물면 FOMC를 기점으로 반등이 확실히 나올 거고요. 다음 주에 주가가 반등할 수도 있잖아요. 이번 FOMC에서 설마 뭐 시장을 그렇게 옥죄는 그런 반응이 나오겠어? 자, 저는 뭐 확률은 반반이라고 보고요. 다음 주에는 일단 이번 주보다는 시장 분위기가 나아지겠지. 전쟁 이슈, 시장이 선반영했어.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일단은 한번 사보는 거죠, 뭐. 하락할 때 비중을 줄여서 손실이 날 수밖에 없죠. 손실이 당연히 납니다. 그런데 손실을 100% 그대로 두드려 맞느냐, 비중을 줄인 만큼 손실을 회피하느냐는 이건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올릴 때 이제 레버리지를 쌓을 수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면 빠졌던 것을 그대로 가만히 놔둬서 올리려면 2배 올려야 된다고 100% 수익을 내다가 50%가 됐을 때 다시 100으로 가려면 2배 올려야 되잖아요. 100%가 다시 돼야 되잖아요. 50%만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75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거를 생각할 때 비중을 늘려놓는 것이 괜찮고요. 아직도 현금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분들도 나름대로 현명하다고 봐요. 다음 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 각자 전략대로 가는데 다만 방향성은 시장의 방향성은 올해 말로 갈수록 분기가 넘어가면 갈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짧게 보면은요. 뭐 갑자기 막 스콜처럼 막 소나기가 쏟아져 내립니다. 지금 2차 전지가 그렇죠. 미국에 난데없는 뭐 완전히 혹한이 찾아와서 이제 뭐 이렇게 SNS 같은 데 올라온 거 보니까 영상 보니까 시카고가 뭐 영하 30도, 영하 30도가 돼서 그 어떤 분이 바지를 집어 던졌는데 눈에 꽂히는 막 얼어가지고 그런 영상도 잠깐 봤고요. 뭐 체감 온도가 영하 50도가 넘는데요. 시카고가 뭐 시카고만 본 것도 아닌데 하여튼 다른 그 미국에 지금 그러다 보니까 뭐 KBS 뉴스 제가 이제 하나 그 캡처해 갖고 이제 보여드리는데 전기차가 엄청난 고난. 미국은 전기차가 이제 테슬라가 전기차를 많이 판매를 하고 뭐 픽업 트럭이니 이런 것들이 전기차로 활용해서 쓰려는 뭐 그런 게 굉장히 수요가 되게 많은데 이번 혹한에 전기차 뭐 무덤이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전기차가 미국에서 지금 난리가 난 이유는 일단 추우면 전기 에너지 효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2도 떨어지면은 18%씩 효율이 낮아진다고 뭐 그러던데 그러다 보니까 충전소에 줄을 서 있다가 차가 방전돼서 뭐 얼고 그러면 5도 가도 못하는 뭐 그런 상황이 이어져서 뭐 지금 난리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잘 갈 수가 없고요. 오늘도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1.35%나 올랐는데 테슬라는 빠졌어요. 1.7%가 빠졌고요. 지금 이제 시간이 이왕 늦어진 김에 이제 뭐 미국 나스닥 개장까지 한 40분도 안 남았네요. 30몇 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따가 제가 잠깐 이제 좀 이 방송 막바지에 이제 미국 주요 종목들의 장전 시간의 상황이나 아니면 만약에 혹시 개장 이유가 되면 뭐 개장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시장 분위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521 종목이 올랐고 347 종목이 빠졌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1.34% 올랐는데 코스피 100은 거의 8% 가까이 올랐으니까 대형주들의 흐름이 확실히 뭐 좋았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코스닥은 1023종목이 올랐고 525종목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0.28% 올랐고 코스닥 150은 오히려 좀 빠졌습니다. 크게 0.8% 정도 이제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이 현상은 사실은 0.7% 정도 이제 하락이 나왔는데 이 현상은 코스닥의 대형주들이 크게 빠졌기 때문인데 이제 이따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코스피 외국인의 7천억 원 매수 이거는 삼성전자에 집중된 그런 느낌이 들죠. 코스닥은 개인만 팔았고 코스피에서는 기관도 팔았네요. 자, 선물 지수가 지금 또 0.8%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다. 오늘 밤 미국 증시 또 잘 갈 거예요. 그러면 내일이 아니죠. 월요일날 우리 증시 다시 한번 밀어 올리고요. 오늘 덜 간 애들 골고루 끌어올리면서 지난번 낙폭 과대주들을 한꺼번에 확 끌어올릴 겁니다. 이제 월요일날 사려고 하면은 좀 늦었다 싶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월요일날 사야죠. 월요일날 더 사야 돼요. 시장 분위기 좋으니까. 좋을 때는 매수를 좀 해야죠. 오늘 샀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느낌이 지금까지는 듭니다. 원달러 환율. 뭐 보합권이지만 약간 빠졌습니다. 1339원 기록했고요. 국제유가는 2% 넘게 올랐네요. 74달러 가까이까지 올렸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미국 기술주 중심의 강세의 영향으로 1%대 상승 출발한 뒤에 원화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기 전자주 중심으로 외국인들 순매수가 들어왔다.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강세 영향으로 상승 출발한 뒤에 IT 반도체주 중심의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런 분석이 나왔네요. 코스닥은 미국의 애플 투자 의견 상향 그리고 TSMC 실적 예상치 상회로 상승 마감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 제목이 달렸고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애플 투자 의견 상향 그리고 TSMC 실적 예상치 상회로 기술주들의 강세 속에 상승 출발한 코스닥 지수가 장중에 홍해 물류 차질로 선박 용량이 코로나 팬데믹 당시보다 줄어들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반납했다는 그런 분석이 나왔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기반해서 반도체와 IT 하드웨어 업종 등이 강세를 보였고 TSMC의 올해 매출이 20% 정도 늘 거란 전망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TSMC는 이제 뭐 대만 회사잖아요. 이 세계 위탁 생산의 뭐 1위 업체죠. 1위 업체 위탁 생산 반도체를 자기네가 직접 뭐 어떤 뭐 설계를 하거나 어떤 뭐 그런 게 아니고 설계를 하는 회사들은 뭐 이제 미국의 회사들 뭐 마이크론이라든가 뭐 이런 회사들이 TSMC에다가 이제 생산만 맡기는 거예요. 위탁 생산을. 근데 세계 1위 업체인데 지금 TSMC가 매출이 올해 20%가 늘어날 거라는 전망은 반도체 시장 전체가 엄청난 속도로 성장할 거라는 이제 그런 겁니다. 완전히 뭐 바닥을 지나갔고 그 고점을 향해 이제 가는 이 반도체는요. 경기 사이클을 아주 심하게 예민하게 타는 업종이기 때문에 TSMC가 이렇게 보여줄 이 실적 퍼포먼스는 사실은 굉장한 그 의미를 갖고요.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삼성전자가 반등한 건데 삼성전자가 실적 엉망이었는데 왜 반등했지?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진짜 초짜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앞으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그 실적이 4분기 작년이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1분기 그리고 이제 2분기 이 올해 상반기에 삼성전자 역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거든요. 왜? 작년 1분기와 작년 2분기가 엉망이었기 때문에 그 기저효과로 굉장히 크게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7만 원 초반까지 밀린 이런 가격대는 다시 없을 기회고요. 어쩌면 다음 주가 마지막으로 7만 원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수도 있어요. 8만 원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주 초반에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밀어 올리겠지만 그래도 가장 싼 거다. 오늘이 가장 싼 거다. 지금 삼성전자는 그런 상황이에요. 미국의 그 여러 뭐 엔비디아 마찬가지고요. 지금 뭐 어떤 퀄컴이나 인텔이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뭐 여러 그 반도체 종목들이 다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많이 올라왔지만 여전히 내일보다는 오늘이 더 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총 상위주들 보겠습니다. 뭐 오늘 굉장히 기분 좋은 게요. 삼성전자가 4.18% 올랐는데 코스피 100인가? 80몇 위가 한 90, 아니야 100위 정도에서 두 번째 삼성전기 다음으로 상승률이 높았던 뭐 그런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3.74 많이 올랐죠. 삼성전자 우선주가 3.08 굉장히 크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둘이 이렇게 올라간 것만 가지고도 지수 견인하죠. 충분히. 빠진 종목은 포스코 퓨처엠이 2% 넘게 빠지면서 이제 15위까지 밀려서 시총 15위 밖으로 밀려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은 지금 보시다시피 시총 1위부터 5위까지가 다 하락했는데 알테오젠이 거의 9% 하락했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다 3, 4%대 하락이 나왔는데요. 반면에 이오테크닉스가 13%대 크게 오르면서 시총 13위까지 뛰어 올랐고요. 그 다음에 리노공업, 뭐 HPSP, 동진세미캠 오늘 반도체 업종이 아주 뭐 크게 급반등을 했습니다. 자, 업종 보면은 코스피는 전기 전자 업종
솔루스 첨단 소재 우선주 1우, 그리고 LG이노텍, 가온전선, BH, 삼성전기 뭐 이런 순으로 많이 올랐고요. 전기가 서 가장 많이 빠졌는데 대성에너지, 한국전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네요. 코스닥은 반도체.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나요? 오늘 아침에 글로 써드렸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코스닥 반도체를 오늘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업종에 가장 많이 이렇게 올라 있습니다. 업종이 4.6%대 올랐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웰킵스 하이텍 상한가, 제주반도체 23%대, 시그네틱스 17%대, 하이딥 14%대 이런 식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한 방에 그냥 그동안 빠졌던 거 다 채우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자, 반면에 금융업종 많이 빠졌죠. 아무래도 이제 에코프로의 큰 하락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기사 보세요. KBS의 뉴스인데요. 충전소가 전기차의 무덤이 됐다고 전했다 하면서 그 전기차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저렴한 LFP 배터리를 늘린 점이 취약성을 가중시킨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거는 어쩌면은 국산 양극재, 음극재 쪽에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지금은 일단 그 좀 가격이 비싼 게 흠이었지만 품질은 더 좋고 뭐 이런 걸 감안하면 앞으로 그 전기차 이런 최근에 이런 이제 어떤 혹한을 경험한 미국의 이 전기차 그러니까 예비 수요자들이 대기자들이 과연 저렴한 LFP 이런 걸 살까 이런 고생을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직은 뭐 2차전지 매수할 타이밍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제가 볼 때는 그 2차전지도요. 어떤 특정 종목을 사거나 그러지 마시고 ETF를 이제 조금씩 그냥 찔끔찔끔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뭐 여기서는 더 빠지기도 사실은 많이 빠져봤자 글쎄요 뭐 한 5에서 한 10% 안 될까요? 더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냥 더 빠질 때마다 꾸준히 매수해 간다는 생각으로 그 만약에 한 100주를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종목이 있다면 한 주씩 매일 사는 그런 방법도 아니면 빠질 때 한 주 사고 오를 때 2주 사는 그런 방식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그 반대도 뭐 나쁘지 않고 뭐냐면 지금 누가 봐도 낮은 가격대, 싼 가격대에서는 이제 사 모으기 시작하되 여전히 더 빠지는 수 있으니까 비중을 확 100% 늘리고 이러지는 말고요. 조금씩 모아가다가 한 방에 기회가 생겼을 때 확 늘리는 뭐 그런 전략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수급 볼게요. 삼성전자. 외국인의 귀환입니다. 647만 주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3,000원 올렸는데 다음 주에는 더 좋은 흐름이 예상됩니다. 에코프로 기관이 2만 주 샀고 금투가 2만 1,000주를 매수했습니다. 주가는 빠졌지만 이제 거의 다 내려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 기관이 이제 늘렸죠. 외국인은 별로 안 팔고 있죠. 개인이 매도량을 확 늘렸죠. 한 55만 원에서 뭐 한 54만 원 정도가 이 수급 상황으로 보면 저점으로 보이는데 이따가 차트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포스코홀딩스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방금 보여드렸던 기관이 매수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또 달라요. 또 매도를 개인이 왕창 매수하고요. 외국인이 또 왕창 매도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포스코홀딩스는 외국인이 많이 매수했어요. 물론 개인도 조금 샀지만 기관이 매도한 게 연기금이 매도한 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의 매수가 이제 공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최소한 40만 원 정도 바닥으로 보고 이제 매수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처럼 분기 배당주기 때문에 그냥 배당 받는다 생각하고 가져가도 괜찮은 가격대까지 내려온 게 아닌가 싶어요. 40만 원이면. 셀트리온 개인만 사고 외국인 기관이 팔았죠. 그래서 오늘 주가가 1,300원 올랐지만 페이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약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바이오가 안 좋아요. 미국 증시도. 그래서 바이오 쪽이 지금은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볼 타이밍이지만 또 셀트리온의 주가가 지금 23만 원대 이렇게 종가 기준으로 갔을 때에 비하면 또 한 30% 가까이 빠졌다. 이 가격대가. 그러면 이건 또 뭐 좀 매수할 만한
어떤 가격대에 돌아온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지켜보자, 매수 타이밍을 지켜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시간이 볼게요. 삼성전자는 보합이었습니다. 에코프로도 보합이었네요. 포스코홀딩스는 0.12% 500원이 빠졌습니다. 41만 4천원. 셀트리온도 0.11% 200원이 빠진 17만 5,800원이었습니다. 일봉 보면은 삼성전자는 아래쪽에 121선 지지받았다고 하자마자 그냥 갭상승 출발해서 이 61선 뚫고 올라간 뒤에 11선까지 단숨에 돌파하고 21선 코앞까지 왔어요. 21선은 75,000원대 초반이니까 뭐 다음 주에는 제가 볼 때는 이 75,000원대 돌파 당연하고요. 한 78,000원, 77,000원대, 8,000원대 정도까지 노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에코프로는 선을 그어놨는데 매물대를 위쪽에 있는 선, 매물대를 깼어요. 57만 4천원대를 깨고 55만원대까지 내려왔죠. 이제 그 아래쪽 매물대가 바닥이 45만원대입니다. 46만원쯤 되겠죠?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50만원 정도가 일단 단기적으로는 바닥으로 보고 50까지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당장 비중을 실어서 매수하지는 말자. 다만 많이 빠진 거 확실하니까 비중을 조금씩 그냥 가져가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 같으면 에코프로를 사지 않고 에코프로와 포스코홀딩스 비중을 좀 담고 있는 ETF를 찾아서 그 ETF를 꾸준히 사도록 하는 뭐 그런 방식. 그래서 지금은 싸니까 싼 가격 분명히 맞고요. 한 2, 3년 정도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뭐 한 100% 정도 가지 않을까요? 많이 빠졌으니까.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좀 견디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물론 빠질 때 비중을 좀 줄여놓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지금 2차 전지는 비중 줄이자 해서 지금 안 갖고 있거나 아주 조금만 갖고 있는 분들은 마음이 편하죠. 근데 여전히 그대로 뭉텅이를 들고 있는 분들은 마음이 엄청 불편하죠. 지금 괴롭죠. 하루에 이만큼 빠졌는데도 막 5%씩 빠지니까요. 이거 못 견딥니다. 괴로워서. 그러나 현금 들고 이거 보고 있는 분들은 빠질 때마다 기분 좋죠. 아싸, 더 싸게 살 수 있다. 싸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아직 매수하지 않으면서도 기분 좋게 지켜볼 수 있는 겁니다. 현금 들고 있으면. 그런 차이예요. 그래서 그게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마음이 어떤 상태냐. 거기에 따라서 충동적으로 뭐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포스코 홀딩스는 지금 긴 매물대가 바닥에 지나갑니다. 이 자리가 40만 5천 원쯤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40만 원 정도 바닥일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저 같으면 41 깨지고 40만 5천 원 가까이 붙으면 그냥 매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차하면 배당 받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3월에 배당 받은 걸로 다시 또 사고 또 그 6월까지 회복 안 되면 6월에 또 배당 받아서 더 사고 하다 보면 회복됩니다. 당연히 회복됩니다. 무조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셀트리온 지금 오늘 페이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일봉 차트를 보면 60일선을 안 깨는 흐름이 나와요. 여기서 더 빠져도요 61선 정도에서 지지를 받을 것 같아요. 지금 일봉을 보면 자 지금 61선이요 17만 4,900원입니다. 17만 4,900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월요일날 장 초반에 또 밀리나? 하면 17만 4천 원대까지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17만 4천 몇백 원 이렇게 빠지면 반등이 나올 거예요. 애초에 바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61선 부근까지 내려와 있고 스토캐스틱 과매도 구간에 걸쳐 있는 지금은 낙폭 과대 종목으로 분류를 하고 사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좋은 자리 60일선에 기대 있는 자리 이건 한번 사봐야죠. 빠지면 팔더라도 손절하면 되죠. 그렇지 않고 간다면 저 같으면 지금 보면은 21선 정도 가고 있는 대략 19만 얼마쯤 됩니까? 19만 8천 원쯤 되네요. 그럼 대략 한 20만 원 정도 목표로 잡고 가도
지금 뭐 이 가격대에서 만약에 좀 더 밀려가고 17만 5천 원 정도에 산다고 치면 글쎄요, 뭐 얼마쯤 됩니까? 한 30% 정도 수익이 나면은 대략 한 22만 원쯤 되죠. 그래도 지난 이달 초에 있었던 전 고점 자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략 한 20% 수익 내면은 한 21만 원쯤 되네요. 그러면은 20 아니죠. 아까 30%면은 23만 원이 되겠네요. 23만 원. 하여튼 어쨌든 뭐 전 고점 자리는 아니니까. 그래서 대략 한 20만 원 정도 목표를 잡고 가되 20을 훌쩍 그냥 쉽게 깨고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전 고점 24만 원 보고 가는 거죠. 그리고는 또 분위기 봐서 뭐 매도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빠질 만큼 많이 빠졌어요. 충분히 매수할 만한 매력적인 가격대가 왔습니다. 자, 지금 선물 지수 많이 오르고 있어요. 다우는 212, S&P 500 26.5, 나스닥이 123.75. 여러분들 보고 계신 게 그렇네요. 지금은 어떠냐? 다우는 175. 그러면은 좀 내려왔네요. S&P 500이 19.5 역시 좀 내려왔고, 나스닥이 108.5 역시 약간 내려왔네요. 상승폭을 조금 제한하고 있긴 합니다만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자, 주요 종목도 조금 볼까요? 자, 어디. 자, 지금 보면은 테슬라 역시 지금 이제 20분 남았습니다. 이게 아마 편집해 올려드리면은 개장 이유가 되겠네요. 근데 지금 20분 남겨놓은 상태에서 그 장전 시간에 장전 시간에 1.26 마이너스 1.27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오늘도 하락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엔비디아는 1.6% 상승 예상이 됩니다. 또 TSMC 볼까요? TSMC는 0.3%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른 2차전지 루시드 그룹 1.5%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요. 리비안 오토모티브는 0.5% 상승 출발. 테슬라를 빼고는 또 괜찮을 것 같이 보이기도 하네요. 그러면은 애플 볼게요. 애플 0.2%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포드모터가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약간 빠지거나 약간 오르거나 그러고 있네요. GM은 0.2%대 상승 예상이 되고요. 또 AMD 요즘 핫하죠. AMD 1.6%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엔비디아처럼 AMD 지금 165달러인데요. 165.1, 165.2 요 정도인데요. 지금 AMD 아주 뭐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죠. 이 AMD 핫합니다. 미국에서 지금 거의 가장 핫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또 제가 좋아하는 그 C3 AI 이제 중소형 AI 주인데 1.2% 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뭐 한두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코인베이스 글로벌 코인들 1.0% 1% 정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 개인 투자자들 많이 좋아하는 아이온큐 역시 1% 정도 1.03%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지금 10달러대 중반까지 밀렸다가 지금 조금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지금 이제 아마 개장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올려드리면 계속 좀 늦어지고 있어서 죄송하고요. 야, 이번 주말에도 일이 굉장히 많이 지금 밀려 있어서 제가 영상을 뭐 여러 개 올려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내일 하나 외국인 기관 수급 영상 정도 올릴 수 있고 일요일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말에는 제가 영상 약속을 못 할 것 같고요. 내일 좀 늦지막히 저녁쯤에 짧은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고 어쩔 수 없이 이번 주는 조금 좀 상황이 좀 여의치 않네요.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